티칭을 잘하고 싶은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필라테스를 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없더라고요. 인포 알바를 구하시더라고요. 미국인 선생님한테 영어로 배웠어요.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포구 합정동의 제니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합정동에서 제니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니 필라테스에서 선생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제니 필라테스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제가 제니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니 필라테스입니다. 제 생각이 담긴 필라테스를 조금 하고 싶어서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인수를 받은 센터라서 제가 운영한 지는 4년이 되었고요. 여기는 합정동에서 가장 오래된 필라테스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으실 때 선생님이 원래 알고 있던 센터여서 그냥 결정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막 알아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강사 일을 시작한 곳이 여기예요. 그럼 인수를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분들은 그럼 지금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저 포함해서 총 3분이 계세요. 그럼 강사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시작한 계기는 저는 계속 좀 선생님들이랑 잘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보면은 티칭을 잘하고 싶은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필라테스를 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없더라고요. 운동은 하는데 뭐 헬스장을 많이 가시고 일반적으로. 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발레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필라테스만 하는 이유는 다른 근육이 커지는 게 싫고 다른 개입이 들어오면 이 느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필라테스만 고수를 하고 있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를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좀 잊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강사 교육에서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운동을 시킨다. 그리고 제가 강사들 면접도 많이 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게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관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면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어려워하는 것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좀 나와요. 제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의 어떤 노하우를 담아서 알려드리는 그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제니 필라테스에서 할 수 있는 필라테스는 클래식인가요? 아니면 모던인가요? 저는 스tat을 했는데 네. 제가 지칭하는 건 저희 센터는 클래시컬 스tat 필라테스 스튜디오라고 스tat을 했지만 여기 원장님도 원래 비비유를 하셨고 제가 있을 때 클래식 교육을 받으셨어요. 제가 거의 바디였죠. 교육 받고 오시면 저한테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래식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고 저도 그때부터 그 메소드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좋더라고요. 그러면 또 클래식으로 또 굳이 넘어가지 않고 클래시컬 스타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클래식이 원래 오리진인데 저의 오리진은 어쨌든 스tat에 있고 사실 스tat이 더 나중이죠. 모던이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나만 한다 이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그래 나는 클래시컬한 스타 필라테스를 한 사람이지 혹은 뭐 스타 필라테스인데 굉장히 클래시컬한 필라테스를 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와서 강사 교육을 들으면 그게 섞여져 있는 선생님만의 필라테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클래시컬 스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더는 클래식으로 가는데 네. 그 안에 프린시플을 좀 스tat을 녹여있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시퀀스는 내가 하는데 티칭이 클래식 티칭이나 동작 스타일이 녹아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무 네.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클래식 오더를 하는 거입니다. 근데 클래식 오더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는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게 숙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디피케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을 스타 필라테스 거를 채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컨템포러리나 모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클래식 오더를 모두 할 수 있는 어떠한 회원님이 되도록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퍼펙트입니다. 뭔가 기구도 클래식 쪽으로 선생님이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스tat을 좀 고수하게 되실 것 네, 같으세요? 그 뽐뿌가 네. 굉장히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꽉 차 있어요. 맞네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오는데 참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럼 일단은 그냥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구로 가시겠네요? 네. 근데 스타 기구도 저는 참 좋은데 클래식을 하다 보면 그
트랜지션. 제가 이거 수동으로 다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수업이나 교육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오픈하고 나서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 센터에서 저한테 어쨌든 여기서 배웠는데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그 강사님이 되게 잘 배우셨다 이런 얘기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참 좋은 데 다녔었다 라는 그 기억이 마음속 깊숙하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픈하시고 나서 지금 한 4년 정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꼭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사랑하는 발레를 계속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는 게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님들이랑 좀 진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좀 내가 테이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최대한 그런 구간을 없애고 정말 진실로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려고 하면 너무 식상한가요? 그거에 저는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수업은 하루에 몇 개나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인수했을 때는 수업이 많았어요. 저 혼자였기 때문에 많아도 저는 8개? 많아도 8개였고 근데 저는 조금 몸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업을 할 때. 그때는 또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노하우가 적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강료를 저는 몇 %만 받았지만 이제 전부를 제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엄청난 중압감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그 이상을 실현을 해야 재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갈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되게 빨리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실 못 배웠어요. 좋은 핸즈온 똑똑하게 하는 방법? 그거를 제가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 혼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들, 마스터님들 이제 수업 들으면서 좀 따라하고 그렇게 쌓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을 지키는 방법은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해서 허리가 특히 심하게 안 좋아져서 수업을 할 때 느낌이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하기 전에 이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이 정수기에서 네. 푸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때 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 생활하실 때는 그걸 딱히 못 느꼈던 부분인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한 6개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수업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고. 네네. 전 참고 합니다. 근데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회원님이 눈치를 채시고, 선생님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자기 그냥 가도 괜찮다.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선생님을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때도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의 색깔이 좀 진하게 담긴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한 명이어야 가능한 건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도 뽑으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스타일과 꽤나 비슷하신 분을 찾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 성격, 제 성향이랑 비슷한 선생님을 뽑았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강사를 뽑을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단은 제니 필라테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말씀 나눴던 클래시컬 스타 필라테스라는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클래식도 좋아야 되고 스탑도 좋아야 돼요. 쉽지가 않은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접할 때. 보통은 하나에 더 빠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찾으셨어요, 잘?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면접도 한 1시간 좀 되게 길게 봐요. 아하. 길게 보고 인터뷰도 되게 길게 하는데 네. 클래식을 했든 뭐 딴 걸 했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힘들 거다. 제니 필라테스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 들어가려면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겨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는 알 수는 없죠. 저도 많은 강사들 겹쳤지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선생님들은 그걸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겠네요. 네. 더 계속 이해하도록 많은 시간을 가지는 편인 것 같아요. 같이 공부도 하고. 수업 스타일을 좀 맞춰가려고 하는 것도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게 엄청 많아요. 쓰는 어떤 하나 표현까지. 제니 필라테스라서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그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셋이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있겠네요.
각자 네. 가진 그 베이스들이 조금 맞아요, 다르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근데 선생님은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발레를 하신 거예요? 발레는 원래 무용의 베이스니까 무슨 무용을 해도 발레는 항상 해야 돼요. 저는 원래 현대무용을 전공하려고 했었고 어머니랑 뜻이 안 맞았어요. 제가 K 장녀다 보니까 K 장녀스러운 직업을 가지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가 원하셨던 직업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거예요? 들면 부모님 장래희망, 저희 장래희망 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 약간 이런 아하. 거. 그런 느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일부분 선생님이 충족을 해드렸어요? 그냥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네. 일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은 회사 일하는 거에는 큰 뜻이 없고 끝나고 운동하는 거에만 큰 뜻이 있었어요. 하루에 가장 큰 나의 목표? 네. 그래서 6시 보통 퇴근하니까 오피스 워커니까 5시부터 사실은 화장실 들어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아하. 그리고 밖에 블라우스를 입어요. 최대한 빨리 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헬스장에 가서 GX로 보통 요가를 하잖아요. 네. 요가를 수업을 많이 들었고 그때도 헬스장 가서 기구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울을 사용해서 맨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필라테스를 그럼 만나게 되신 거예요? 필라테스는 사실 몰랐어요. 있지도 별로 않았었고 어렸을 때부터 요가는 시켜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요가는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네, 시작하셨네요? 저 요가는 되게 가까웠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뭐 요가 선생님이나 약간 그런 게 너는 어울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요가 선생님을 해볼까? 근데 요가 선생님들은 항상 피스풀하고 캄하고 그런 걸 전달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런 척을 해도 그거는 거짓말 같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 필라테스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지? 좀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수강료가 되게 비쌌고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포 알바를 구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들어가서 저변을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저는 이걸 사실 잘 모르는데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일하는 시간 열심히 할 테니 수업을 좀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솔직히 드렸어요. 근데 다 업세트를 다 해주셨어요. 오. 그렇게 알아갔어요. 사람들도 알아가고 원장님한테도 되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그때 원장님이 스탑 원장님이셨어요.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이 자리에 취직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되게 여러 센터에서 일을 하시지는 않았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서도 다른 데 가긴 했어요. 이제 파트로 또 그때 업세트 해주셔가지고. 근데 계속 여기는 있었죠. 왔다 갔다 우와. 하더라도. 그러면은 발레는 지금도 취미로 하고 네, 계시는 그냥 저희 거예요? 운동으로. 오, 네. 필라테스도 하고 블레도 하고. 네. 그리고 발레의 매력은 뭐예요? 나 아름답다? 아. 라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접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이거 진짜 예술이구나. 뼈랑 살을 깎는 거잖아요. 근데 필라테스 관점이 이제 입혀지고 나니까 아 내가 발레라면 왜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발레 해도 지금은 완전 턴아웃 안 하고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온 게 발레라는 저희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두 가지를 이제 네. 합쳐서 하시는 거네요? 네. 회원님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근데 강도가 좀 있는 편이라 솔직하게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키가 커지는 것 같고 고관절 너무 시원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음악에 맞추니까 사실 재미있거든요. 좀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풀리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그룹 레슨으로 네. 하고 계시는 거? 그룹 레슨을 하고 개인에서 필요한 분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하면. 예를 들면 푸덕에서 정렬이나 어떤 뭐가 안 나오면 땅으로 데려와서 스탠딩을 시키면 훨씬 인지가 빠르고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보다가 네. 잉글리시 필라테스가 있는 걸 봤어요. 네네. 아무래도 동네가 동네인지라 외국인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오, 몽땅 잡기 위해서. 영어가 영어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잘하지는 못하고요. 열심히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부담감이 있기 마련인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거 부담감이 없으신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 컸는데 지금도 항상 큰데 뭐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스타트를 할 때 네. 미국인 선생님한테 영어로 배웠어요. 통역이 없는 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통역이 있었어요. 네. 네, 통역이 있긴 있었죠. 통역이 있는데 어쨌든 IT 분이 외국 분이시니까 네. 그걸 영어로 접할 기회가 더 많았다. 네, 우리 책도 다 영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럼 양력을 보니까 선생님 샌프란시스코나 막 LA나 이런 데가 써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워크숍을 들으신 거예요? 네. 사실 그것만 목적으로 있진 않았어요. 아하. 네. 아. 친구 따라서 네. 친구 미국 놀러 간다길래 나도 가겠다.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서 전 최대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찾아봐서 최대한 교육을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한국에서 들었을 때랑 뭐가 또 좀 다른가요? 그걸 정말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했죠. 네. 가장 다른 점은 뭐 커리큘럼이 다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 어떤 면에서요? 한국 선생님들은 네. 정확한 메소드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더 목적성이 강하게 느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배울 때는 어쨌든 내가 50분 동안 운동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운동 능력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계속 치어링을 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치어링을 가장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앞으로도 계속 교육의 뜻이 있으신 건가요? 두 가지를 계속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일반 우리 회원님들이랑 강사님들에 대한 교육 같이. 그럼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필라테스 약간 올림픽 종목에 채택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슷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네. 근데 약간 그거는 좀 춤추듯이 그냥 퍼포먼스의 개념으로 저는 봤었는데 그거 네. 말고 네. 진짜 정확한 동작을 하는 거. 그걸 생각한 이유는 제가 나가거나 제가 내보내서 우승시켜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럼 뭐 이런 거예요? 뭐 티들 누가 더 정확하게 잘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나? 네. 근데 봤더니 태권도나 뭐 스포츠 댄스도 네.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만들 수가 있다. 하나의 저의 어떤 상상입니다. 선생님 만드실 생각은 없어요? 그 생각도 조금은 해봤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많이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 그럼 언젠간 선생님이 그런 걸 또 만드실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 인생에서의 버킷리스트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거 단지도 아니고 오피스 단지도 아니에요. 가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사시는 선생님들 보면 되게 궁금하고 부럽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그 아파트에 하나를 내는 아하. 가깝고도 먼 목표? 자,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컨트롤로지, 조절학 그 자체, 그 저의 인생 제2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합정동의 제니 필라테스 김윤정 원장님과 시간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